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강은정 씨는 10년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달리 한겨울에도 얼음을 가득 채운 찬음료를 달고 사는 은정 씨. 통증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랍니다. 밖에 나갈 때도 텀블러에 이렇게 얼음물을 항상 채워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가지고 다니면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아니면 다 마시면은 편의점 가서라도 얼음 다시 채우고 그다음 차 또 넣어서 또 마시고. 먹는 약 중에 입을 마르게 하는 성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입 마름이 나타나고 혓바닥이 덥다고 느껴져서 자꾸 찬물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얼음도 자꾸 씹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도 걱정이 되고. 20대 중반에 대상포진이 생기고 찾아온 통증. 그 사이 먹는 약도 점점 늘었습니다. 처음에 대상포진 아플 때는 이런 약 하나를 먹었었는데 이 10년 동안에 계속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리기 전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터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위험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도 오래 받은 것도 있지만 제가 면역 억제제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되게 고위험군의 환자거든요. 병원에 가면 젊으시니까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금방 나으실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거의 11년 동안 듣고 있었거든요. 대상포진도 엄청 심했고 그다음에 빠르게 신경차단술도 받지 못했고 항바이러스제도 늦었고 이 모든 게 다 겹쳐서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어떤 날은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되는데요. 돼? 이거 이제 붙여줘. 나 이거 다 잘라놨거든. 요건데 하나는 여기 이렇게 옆으로.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까지 붙여야 조금 진정되곤 합니다. 옆으로. 붙일 때 너무 아파요, 이게. 차가워서. 얼마나 아픈 건지 옆에 있는 가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데요. 바늘로 계속 쑤신다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두통이 심해지기 전에는 막 바늘로 막 머리를 쑤시는 느낌인데 그거는 뭐 진통제를 먹으면 낫는 건데 만약에 그게 뭐 24시간 계속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은데 많이 걱정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다스려가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은정 씨. 따뜻하면 더 좋아요, 여기가. 제가 따뜻하면 통증이 좀 완화가 돼서 그럴 때는 이런 미니 전기장판 같은 거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놓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 지지하거나 늘 압박해주면 좀 덜 아프니까. 아직은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할 나이라 누구보다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1년 전엔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습니다. 통증 정도에 따라 스스로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는데요. 한 5회 10에서 60 사이? 한 이 정도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야 여기까지 자극이 와요. 언제쯤이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대상포진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약 때문에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거, 되게 집중해야 되는 일이나 집중해야 되는 공부를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아이도 갖고 싶은데 그거는 진짜 이거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 그거 진짜 너무 좀 그래요. 진짜 많이 막. 네,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가벼운 두통이나 근육통만 있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못 참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거보다 진짜 몇 배, 수십 배가 큰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 진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대부분 이제 만성 통증이 생기면요, 이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되거든요. 거의 90% 환자에서 우울증이 생기고요. 불안장애도 생기고 수면장애도 생기고, 이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게 짜증도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예민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직장 생활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자살 충동도 좀 꽤 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통증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국 20개 대학병원 통증 클리닉을 방문한 만성 통증 환자 833명을 분석했더니요. 예. 가장 많았던 거는 짜증과 분노 같은 성격 장애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우울감, 그리고 수면 장애, 불안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요, 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가정 불안화,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요,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40대 이하에서 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셨거든요. 네. 이거 예방접종은 누구나 다 맞으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일 때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라 권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권고고 이렇게 비용은 네, 따로 그렇죠. 지불하고. 예. 그러면 50대 이후에 이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뭐 대상포진 걸릴 일은 없는 건가요? 어느 예방접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예 걸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은 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만사 다 제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치료를 다 받고, 지금 이제 다시 다 낫고 나니까 병원에서 이거 다 낫고 난 뒤에도 꼭 맞으라 그래가지고 오늘 맞으러 왔습니다. 하셨나요? 예, 저는 했어요. 언제 하셨나요? 저는 한 4년 됐는데요. 남편한테도 얘기했죠. 맞으라고. 알았다 해놔놓고 이제 안 맞았는 거죠, 이분은.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고생을 한 2년 넘게 고생했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발병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발병 시 후유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는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한 6개월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거든요. 제가 대상포진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는 아무리 의사가 막 열심히 치료를 해도 되게 막 힘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으며 통증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진짜 겪어보니까 너무 아파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인 것 같고, 척수잡기 하고 치료를 받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치료도 잘 돼가지고 약 좀 줄이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꼭 예방접종 맞으라고. 미리미리 예방접종 맞아서 꼭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들. 같은 대상포진의 신경통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본인의 몸 관리도 중요하고 음식을 잘 드시고 운동을 하시고 이런 것도 조금씩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